딸꾹질.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딸꾹 소리가 터져나와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중요한 회의나 데이트 중에 시작되면 정말 당황스럽고 민망한데요. 딸꾹질은 폐 아래에 있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공기가 급하게 들어오고 성대가 순간 닫히면서 딸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창문이 열려있는 방에서 방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는 것과 비슷하죠. 흥미롭게도 진화학적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물고기였던 시절의 흔적이라는 설이 있어요. 아가미로 호흡하던 시절의 신경 반사작용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또 태아 때 폐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반사작용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끔 나타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물을 고개 숙여 거꾸로 마시거나 숨을 오래 참는 등 여러 민간요법이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딸꾹질은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멈춥니다. 다만 몇 시간 이상 멈추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스크림 두통. 더운 여름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을 때 머리가 찌릿하면서 갑자기 아픈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급하게 먹을수록 더 심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아이스크림 두통입니다. 이 현상은 차가운 음식이 입천장이나 목 뒤쪽을 급격히 차갑게 만들면서 발생합니다.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해당 부위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가 다시 팽창하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하죠. 마치 추운 곳에 있다 따뜻한 곳으로 들어왔을 때 손끝이 얼얼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재미있는 건 뇌가 입천장 신경에서 오는 자극과 이마 쪽 신경에서 오는 자극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입천장이 아픈 건데 뇌가 이를 이마의 통증으로 착각해 두통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천천히 먹고 입안에서 잠시 녹여서 온도를 맞춘 후 삼키면 됩니다. 이미 두통이 시작됐다면 혀를 입천장에 대어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아요. 소름.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 팔에 닭살이 돋고 털이 쭈뼛 서는 경험. 이것이 바로 소름입니다. 소름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추위를 느끼면 목은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수축해 털을 세우게 되죠. 마치 고양이가 위협을 받으면 털을 곤두세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이건 털이 많던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흔적이에요. 예전에는 털을 세워 보온 효과를 높이거나 몸집을 커 보이게 해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했지만 지금은 털이 거의 없어 실질적인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반응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좋은 음악이나 영화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면 그만큼 몰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름이 잘 붙는 사람일수록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눈꺼풀 떨림.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잔 날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던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며 내 눈이 왜 이러지? 놀란 적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본인은 신경이 많이 쓰이죠. 눈꺼풀 떨림은 눈 주변의 작은 근육, 특히 눈을 깜빡이게 하는 알륜근이 피로해지며 발생합니다. 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 일시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건데 마치 운동 후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 안구 건조증 등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은 요즘 눈이 좀 쉬게 해줘 라고 보내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자고 눈에 휴식을 주며 따뜻한 찜질을 하면 좋아요. 단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시야 변화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 진료를 권합니다. 귀 먹먹함. 비행기 이착륙 때나 차를 타고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갑자기 귀가 꽉 막힌 것처럼 먹먹해진 경험 있으시죠? 말소리도 멀게 들리고 자기 목소리도 이상하게 울려서 무심코 귀를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 느낌 말이에요. 이 현상은 귀 안쪽의 기압과 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귀 안에는 중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곳은 코와 연결돼 평소 기압을 맞춥니다. 하지만 고도가 급격히 변하면 외부 기압이 변하는 속도를 귀 안쪽이 따라가지 못해 고막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먹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풍선을 높은 곳에 가져가면 부풀어 오르는 것과 같은 원리죠. 고도가 높아지면 외부 기압은 낮아지고 귀 안쪽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 열리면서 기압이 맞춰지고 껌을 씹거나 물을 마시는 것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코를 막고 살짝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세게 하면 귀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리쥐. 한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아 하며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막 잠들려는 순간 다리가 돌처럼 굳어버리며 찾아오는 그 고통은 정말 최악인데요.
다리를 주물러도 잘 풀리지 않아 더 답답하죠. 다리 쥐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한 뒤 이완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평소에는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균형을 맞추지만 탈수나 전해질 부족, 근육 피로, 혈액순환 장애 같은 원인으로 수축 신호만 계속 전달되면 근육이 꽉 잠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걸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요. 특히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나도 나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잦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방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바나나나 견과류처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돼요. 쥐가 났다면 아프더라도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며 풀어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햇빛 재채기 반사. 밝은 곳에서 갑자기 햇빛을 보자마자 애취하고 재채기가 나온 적 있으신가요? 특히 영화관에서 나와 햇빛을 마주하거나 터널에서 빠져나올 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인데 주변에서 감기 걸렸어? 라고 묻곤 하죠. 하지만 감기와는 전혀 무관한 현상입니다. 이건 광반사 재채기라는 현상으로 강한 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가 착각해 재채기를 유발하는 겁니다. 시신경과 재채기를 관장하는 3차 신경이 뇌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어 강한 빛 자극이 신호 혼선을 일으키는 거죠. 마치 전선이 합선된 것처럼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는 셈입니다. 전체 인구 중 약 25%만 이 현상을 겪으며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진화적으로 밝은 빛에 대한 눈 보호 반응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지만 운전 중 터널에서 나올 때처럼 갑작스러운 재채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글라스를 쓰거나 잠시 손으로 빛을 가리는 것이 좋은 예방법입니다. 멀미. 자동차나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는 멀미. 그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굽은 길을 오래 달리거나 파도가 심한 배에서는 토할 것 같은 느낌에 너무 힘들죠. 멀미약을 미리 먹었지만 소용없을 때도 많은데요. 멀미는 뇌가 받는 감각 정보들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눈으로는 차 안이 정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귀 안쪽에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은 몸의 움직임으로 감지하죠. 이 모순된 정보가 뇌에 혼란을 일으켜 혹시 독을 먹은 건 아닐까 하고 오해하며 토하려는 반응을 유발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반응은 고대부터 내려온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과거에는 독성 물질을 섭취하면 비슷한 어지럼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뇌는 안전을 위해 일단 토하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진화했죠. 현대의 교통수단은 우리 몸이 진화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움직임이라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방하려면 가능하면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앉은 채로 먼 곳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책은 멀미를 더 악화시키니 피하고 생강차나 멀미약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명. 조용한 곳에 있을 때 갑자기 귀에서 위인 혹은 삐 같은 고음이 들린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혼자만 들리는 그 소리, 특히 밤에 잠들려고 할 때 더 크게 느껴져 신경 쓰이는 경험, 바로 이명입니다. 이명은 실제로는 없는 소리를 뇌가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귀 안쪽에 소리 감지 역할을 하는 유모세포가 손상되거나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잘못된 신호를 뇌로 보내면서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잡음이 나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거죠. 원인은 다양합니다.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스트레스, 피로, 혈압 변화, 귀지 막힘 등이 있으며 요즘은 이어폰으로 큰 소리로 음악을 오래 듣는 경우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거나 감기나 코막힘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명은 일시적이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 조용한 환경보다 적당한 배경음이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이 도움이 되며 만약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한쪽 귀에만 반복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 철렁.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할 때나 롤러코스터에서 급강하할 때 심장이 철렁하면서 뱃속이 확 떨어지는 듯한 느낌 한 번쯤 느껴보셨죠? 마치 내장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 묘한 감각은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짜릿한 스릴이 됩니다. 이 현상은 갑작스러운 중력 변화로 인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중력이 내장들을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지만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면 내장들이 관성으로 제자리에 머물려 하면서 상대적으로 위로 뜨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치 물잔을 갑자기 내리면 물이 위로 출렁이는 것과 비슷하죠. 이때 뇌는 순간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고 인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바로 그 철렁하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낙하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도록 돕는 일종의 보호 반응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감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아드레날린과 함께 엔돌핀이 분비되며 쾌감이 동반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번지점프나 롤러코스터 같은 스릴을 찾는 겁니다. 무해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겁먹지 말고 즐겨보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10가지 신체 현상들, 여러분은 몇 가지나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